네, 이어서 339페이지입니다. 국세징수법입니다. 8번. 납부 고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 납부 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 자세한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을 찾아보시고요. 4번. 납부고지서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한 고지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가능하면은 발급 시기 당연히 이전에 해야겠지만 이후에 발급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5번.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는 말이고 반대로 말하면 뭐죠? 만약에 국세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국세징수법은 하위 법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이 틀렸는데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이 납부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도달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자, 이거 확인해 보시고 해설은 밑에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이어서 여기 넘어가고 자, 9번으로 넘어가죠. 9번. 압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맞죠? 압류하고 아직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데 팔아버리면 안 되겠지. 근데 압류해서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압류할 수 있다. 3번. 확정 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며 압류에 관련된 국세를 확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금전을 압류했는데 납세자가 그냥 그걸로 이제 징수한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징수한 걸로 볼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4번. 확정 전 압류한 재산은 국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뭔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확정 전에 요걸 보전해 두고자 압류한 상황이에요. 근데 납세 의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씀. 5번. 납기 전 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지정 납부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내주세요라고 해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냈다고 바로 압류할 수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정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일단 체납이 되고 그 후에 독촉 납부 기한까지도 안 내면 그때부터 압류하는 거잖아요. 강제적 절차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납기 전 징수는 좀 다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납기 전 징수에 대한 특례 같은 거겠죠. 자, 2번이 틀렸는데 확정 전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적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가능성의 차원에서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뒤에 문구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자, 확정적 보존 압류의 해제 사유. 다음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압류를 하고 확정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게 보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이죠. 근데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국세가 확정이 안 된대. 그럼 여러분 이거 돌려줘야 돼요. 압류 해제해야 된다고. 선택적으로 과세관청이 해제할까 말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압류를 풀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압축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뒤에 해설을 길게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필요하신 경우는 혼자 복습을 하시거나 24년 버전의 한 문제당 한 강의가 찍혀 있는 그거를 기본 과정을 꼭 이용해 주세요. 10번. 다음은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집행함에 있어 질무 검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질문검사권 행할 수 있어요.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능합니다. 체납자인 법인이 체납자인 경우인데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사원이라고 부르겠죠. 물어볼 수 있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단지 3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5번 친족 관계, 그러니까 인척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다?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한테만 질무검사권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체납자하고 뭐 친족 관계지. 뭐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못한다고 그냥.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척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3촉 이내 인척한테만. 자, 그래서 요 5번이 요렇게만 표현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엔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넘어가고. 문제 11번.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 압류 해제 사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1번.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 모르고 압류하면 안 되는 걸 압류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압류하면 안 되는 압류 재산 압류했네. 어떻게? 당연히 바로 풀어야죠. 해제해야죠. 2번.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승소했다는 사실을 압류한 과세관청에 증명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거 당연히 압류 해제해야 되고요. 들어볼까요? 우리는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재산인 줄 알고 압류를 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제3자가 그거 제 건데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때 과세관청은 판단을 우리 뒤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거라 제3자 거라고 나는 모르겠는데 판결 받아와 라는 거예요. 그럼 제3자가 판결을 제기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3자 거란 뜻이죠. 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대. 체납자 게 아니고 제3자의 재산인 거예요. 증명이 됐죠.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죠. 당연히 풀어야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압류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3번. 총재산의 추상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그래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필수적 해제 사유입니다. 5번. 확정 전 보전 압류하고 나서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했다면 이것도 필수적 해제 상황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뭐였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압류 해제를 해야 되고 이 경우도 확정 전 압류인데 납세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그거는 좀 풀어줘 라고 하면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4번은 아닙니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압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 압류 해제 사유입니다. 체납자가 이거 다른 거 제공할 테니까 이거 좀 다른 건 풀어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겠죠. 금액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12번.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종결하기 전에도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주된 납세자가 납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의 2차 납세 의무가 존속한다. 보충성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출자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 5번. 납부고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국세 납부 의무가 확정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4번이 틀렸고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에 있어서는 납기 전 징수 및 납부고지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들에 대해서도 납기 전 징수, 납부고지 유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교부 청구. 일단 이건 복수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일단 1번. 교부 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징수,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의 해제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교부 청구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선행 집행 기간 쪽에서 경매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됐다면은 교부 청구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그죠? 2번도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경우 법원의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까지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구석진 내용. 자, 2번 해설 여기 있죠?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집행 기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징수법 집행 기준 59-0-2 여기 있는 겁니다. 교부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좀 구석진 부분이긴 하죠.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경우 전부 명령이 있는 때와 추심 명령이 있는 때가 달라요. 언제까지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눠집니다. 전부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까지 교부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까지 교부 청구를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다르죠?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와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교부 청구가 가능한 시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 되게 구석진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풀기가 쉽진 않죠.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경우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까지가 아니고 일단 두 경우가 다르다는 건 여기서도 구별이 됐네요. 법원에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까지가 아니고 뭐라고?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거의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집행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좀 구석진 부분이지만 일단 기출이 됐으니까 그죠? 기출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좀 구석진 부분이에요. 여력이 있으신 분만 알았죠? 자 해서 이렇게 1번, 2번은 둘 다 틀렸다. 3번은 뭘까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의 교부 청구를 함에 있어 법정 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교부 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 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맞는 걸로 받아들입시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좀 어렵죠. 문구들이. 교부 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법정 기일은 다른 채권과의 배당 순위의 결정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요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이런 문장이 틀리긴 힘들어요. 그죠? 그럴 일 없잖아. 결정 기준이 뭐 된다까지는 파악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교부 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법정 기일은 다른 채권과의 배당 순위의 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예 명확히 틀린 거고. 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약간 당이론적인 거죠. 앞에까지는 판단해야 되고요. 그죠?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정도. 5번.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 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체납 상태라면은 이것도 조금 구석지지만 맞는 표현 받아들입시다. 자, 징수법의 마지막 문제. 공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 제3자가 아까 말했던 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거 채무자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걸 팔아버리면 돼요. 일단 멈춰야겠죠. 압류를 풀고 안 풀고는 판단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청구를 했을 때는 일단은 멈춰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계속 진행했어. 매각까지 했어. 그런데 나중에 삼자가 자기 거인 게 확인이 됐어요. 소송 아까 판결 같은 거 승소받았어. 그런데 과세관청이 그거 팔았는데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정지, 스탑 해야겠죠. 맞습니다. 2번.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물적 납세 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조금 구석지지만 맞는 걸로 받아들입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매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 결이 같죠? 1번하고. 소송 중인데 압류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회복이 안 되잖아 지금. 만약에 이 체납자가 이겼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거 팔아서 없어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공매하지는 마라 이 말이야. 5번. 세무서장은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공매해야 한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맞는 표현. 디테일한 거를 밑에 해설을 보시고. 4번.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공매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는데 일단 보세요.
압류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엔 여러분 그거 자체로 여러분 뭐 매각하고 말 게 없죠. 오케이. 금전일 때는 매각이 불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채권을 내가 압류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은. 그러면 추심하면 돼요. 채무자한테 가서 야 그거 나한테 갚아라고 하면 될 문제지 그 채권을 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채무자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갚아라고 해서 추심했는데 돈을 못 받고 다른 걸 받았다? 그럼 그거는 팔아야 해서 돈을 만회를 해야겠죠. 이해되세요? 지금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가서 야 이제 내가 그 채권 갖고 있거든 나한테 갚아라고 해서 추심하면 돼요. 채권을 또 팔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4번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공매 대상 재산이 기본적으로 아닌 거죠. 추심해서 받은 게 돈이 아니라면은 그건 또 팔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뭐다?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공매 대상 채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징수법 빠르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셨다가 계속하겠습니다.